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1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내외적 악재로 우리 경기가 침체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를 살리기 위한 불씨가 절박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서게 될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12조 원대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의결을 했습니다. 종전보다 2조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잖아요. 먼저 이 추경 규모가 커진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 네. 우선 산불 같은 재재난 대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통상전쟁, 여기에 대한 대응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민생 회복과 안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난 3월 말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커지고 있는 2배 가까이 상황이고요. 늘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4월 3일 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4월 9일 날은 또 이걸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변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회와 전문가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 10조 원보다 규모가 한 2조 원 이상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 산불과 관련된 재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그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한 5천억 되는데요. 이걸 3배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 탐지하기 위한 뭐 AI 드론이라든지 카메라 예. 그리고 보셨겠지만 그 소방 헬기 부분도 저희가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재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12월 말에 있었던 그 항공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 계속 싱크홀이라고 그러는 땅꺼짐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된 예산들을 이제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통상과 AI 등 첨단 산업의 저희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네. 통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관세 전쟁의 피해 여파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피해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 저리 대출이라든지 보증 보험 규모 같은 정책 금융을 저희가 25조 원 정도 특별 금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출연 예산을 저희가 한 1조 5천억 담았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이 피해 기업이 본인들의 어떤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새로운 시장을 또 뭐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또 전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거를 지원하는 저희가 바우처 예산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최신 기종의 GPU를 1만 장 확보를 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빨리 조속히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뭐 인재 양성이나 R&D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폭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예산이 지금 4조 원 이상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이어졌던 그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우리 소상공인이나 서민계층들은 아주 어려움이 많고 또 그 그렇죠. 어려움은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여튼 50만 원 정도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년도에 썼던 소비보다 많이 소비를 한다. 예. 올해. 그러면은 증가된 소비액의 20%는 최대한 30만 원까지 그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제도를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소비하시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소비의 대상이 되는 우리 예.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캐시백이 되는 그 부분을 현금이 아닌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그렇군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매출도 올라가게 되는 그렇겠네요. 저희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고 이 외에도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을 저희가 2천억 이상 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도 눈에 띄는데 이 예비비를 놓고 정치권에서 뭐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필요성으로 증액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또 이유일 텐데 어떻게 또 사용된 것인지도 좀 짚어주시죠. 저희가 올해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예비비가 한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조 4천억이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그 6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 비용만 해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 그렇군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법정 의무 지출 소요가 있어서 현 올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아마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예비비가 뭐 다른 목적으로 뭐 쓰기보다는 뭐 재해나 재난 그리고 예측치 못한 이제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1.3조 원, 1.4조 원 정도의 예비비 정액은 향후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 추경 규모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추경을 편성한 목적은 사실 경기 진작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산불에 대한 대응 그리고 통상이나 관세 전쟁이나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시급히 올리는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경기 진작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12조 원 규모가 경기 진작 목적은 아니었지만 재해재난과 관련된 복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금융 저희가 25조 원을 확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되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어떤 경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시급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목적 추경에 한정을 했는데요. 경기 상황이나 여건 등을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장기화하고 있는 뭐 내수 부진도 그렇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까지 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뭐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상하신 말씀 주신 걸로 들으면 경기 진작을 위한다면 편성도 새롭게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이번 추경이 어떤 자금의 침체 국면을 좀 변화시키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기 하방에 아주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4월 3일 그 관세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1% 중반 정도였다가 4월 3일 이후에는 뭐 1%대로 지금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빨리 하는 게 경기 대응 목적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간접적으로도 이 경기 진작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추경이 4월 말 5월 초에 신속히 통과돼서 이 부분을 신속히 집행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물꼬를 좀 트는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원이 필요한 곳에 나라 돈을 써야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적자 국채 발행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맞아요.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운영할 때 가장 크게 고려를 해야 될 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또 재정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하나를 저희가 강조를 할 수는 없고 이 두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래도 지속 가능성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고 저희가 총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 4조 원 정도의 재원은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충분히 활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적자 그리고 빚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한 8조 원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감한 역할을 하겠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은 나중에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 사산으로 반드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재정 준칙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같이 병행해 나갈 겁니다. 예.
자, 추경안이 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통과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텐데 만약 국회에서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언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2차 추경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도 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추경의 목적이 이제 필수 추경이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골라냈고요. 예. 특히 피해 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4월 말에 이제 피해 복구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GPU 뭐 1만 장 구매라든지 나머지 예산들도 올 연말 집행하는데 전혀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주신 2차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국회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제출할 거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통과에 집중을 이게 잘 하고 마무리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재 경제 상황이나 여건 등을 그러니까요. 봐서 예.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뭐 경기 보강 방안은 저희가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모시고 네. 올해 추경 예산안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